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90조를 푼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해서 또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와 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소비재 쪽이 될 텐데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화장품 쪽, 의류 쪽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 두 분은 어디 쪽이 가장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주가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진다 이거의 관점보다는 중국이 부양책을 통해서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이런 것들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제가 참고로 아마 그 2022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12월 달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올랐던 주요 섹터들 그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니까 다른 나라에 몇 년 동안 못 갔던 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한번 왔던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경절에도 지금 추산하기로는 약 1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지금 추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오게 될 경우에 그런 SC를 비롯한 최근에 유가도 조금 약한 편이라서 저가항공주라든가 그리고 지금 요새는 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이 막 호황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를테면 올리브땡에 가서 다들 많이 사죠. 쇼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주인 되는 회사 CJ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3년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치로 올라갔다라는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된 이슈도 아마 오늘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관련해서 특히 중국 쪽의 어떤 그 마켓을 버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두드리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중심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특별한 종목은 이번에 중국의 무상교복 이슈라든가 이런 거 맞물려서 또 특정 종목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쪽 눈여겨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수 파트너 어디 쪽 조금 좋게 보실까요?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건 소비 쪽이죠. 네. 중국 소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중국 증시 전체적 부분에서 부양책도 하에 놓은 그런 상황이고 경기 부양에 대한 여건으로 많이 이끌어가는데요. 국경절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의 섹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분야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음식료, 유통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사실 여기에 전자상거래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 이 전자상거래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 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이쪽을 조금 더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K뷰티, 그다음에 스킨케어, 메이크업, 미용 제품 이것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전반적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LG생활건강은 중국 쪽 입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휴나 숨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의 고가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화장품 쪽에서는 이렇게 규정해 드리고요. 이 종목은 화장품 내에 있는 종목에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패션 종목 같은 경우에는 FNF, 이건 MLB나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그 패션 쪽을 하나 더 본 다음에 한섬은 또 고급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프리미엄 의류 시장에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초코파이, 간편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오리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 얘기해 주신 CJ 그룹인데 CJ 제일 뒤에다. 네. 비비고 있잖아요. 비비고 브랜드로 중국 내 냉동식품, 그다음에 한식 제품에 대한 제공 이런 만두가 쪽으로 굉장히 들어가는 맛있잖아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내 프리미엄 소비층을 타겟으로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명품 브랜드, 화장품 유통 이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현대백화점, 한국 내의 럭셔리 선도 기업이죠.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럭셔리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국 소비자의 굉장히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화장품, 패션, 음식료, 유통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의류, 음식료, 소비재 쪽 눈여겨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 네. 앞서 또 화장품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화장품 쪽에 또 빅2가 있고 중소형 네. 실적주가 있잖아요. 뭐 빅2라고 하면 지난주에 잘 갔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두 쪽 중에 조금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그 중에는 전 아모레퍼시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은 요새 조금 중국향으로 해서 떠오르는 뭐 기업이 뷰티 스킨이라고 있는데 네. 그 종목이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뷰티스킨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석유화학 쪽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 계속 불황일 것이란 이야기가 아무래도 계속 나왔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중국 부양책 나왔으니까 업황 개선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뭐 그 석유화학 관련되어 있는 여건은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체 부분에서는 중국향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쪽까지 커다란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좀 가벼운 종목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내렸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호텔신라와 롯데쇼핑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쪽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엔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분명히 봐야죠. SM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 여건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현재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는 석유화학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고요. 네. 차라리 이제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뭐 그런 경기 부양이라는 건 사실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구리 쪽의 원자재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어서 일부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스틸자 붙어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대창이라든가 뭐 이구산업 중심으로 뭐 구성돼 있는 그런 구리 섹터 이런 것들도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좀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쪽보다는 차라리 구리 섹터 쪽을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중국이 국경절에 돌입을 하잖아요. 네.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마 첫 연휴인 만큼 시장에서 참 기대감도 큰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조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한 종목씩 꼽아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좀 쉬는데 오늘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판 심리예요. 지금 부양책은 막 그 세를 몰아가서 뭐 오늘도 앞서서 많이 그런 얘기했지만 뭐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좀 중국으로 막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중국 주식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며칠 지금 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간헐적으로 우린 그래도 한 3일 정도 하니까 네. 시장에 자금이 좀 역류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많이 와서 뭐 쇼핑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기도 하고 그런데 캐릭터 관련주
쌈지엔터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사랑의 해추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관객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뜨겁죠. 됐던 그 영화를 가지고 네. 중국에 얼마 전에 진출했는데 뭐첫 며칠 스코어는 한 20만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래 우리나라 대비해서 한 30배 정도 시장이라고 저는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한 일주일 연휴 때 관련해서 좀 관람객 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저녁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 영화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10월 달 연휴 끝나고서 그 연휴 사이에 상영객, 관람객 수 한번 체크가 되면 한번 좀 붐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삼지센터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신학수 파트너는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소비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비주하고 거의 흡사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 유통 쪽도 많이 봤는데 대체적으로 올라온 거는 좀 꽤 올라온 상황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예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 의류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스포츠 의류 그리고 네. 고기능성 의류 이쪽을 그 만들어내는 제조해서 판매하는 호전 시럽. 약간 작은 회사지만은 호전 시럽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또 OEM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 해당되거든요. 조금은 좀 생소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PBR도 0.4배고요. ROE도 높고 유보율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좋은데 아마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전 시럽이 좋아 보이고 최근에 자사주 소각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소액주주 관련되어 있어서 자사주 소각하는 그런 여건에 그 경영권 분쟁 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야릇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호전 시럽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 관련해서 호전 시럽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